네, 오늘 핵심 뉴스 뜯어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김현미의 변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했었죠.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 세금이나 대출 혜택이 좀 과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 혜택 줄이겠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변심이죠.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임대사업자들, 주택을 임대한 사람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고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요. 바로 이 대목은 김현미 장관이 지난해 12월 달 많은 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 등록을 하라. 그렇게 하면 세금 혜택을 늘려주겠다 하고 정부가 권유, 촉진을 했습니다. 네. 정부의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임대사업을 등록을 해서 지금 약 40만 명 정도가 넘어가 있어요. 정부의 이 주택 임대 사업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임대 사업을 늘리게 되면 전세 사는 사람들 또는 월세 사는 사람들, 이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장기적으로는 세정 차원에서 임대 사업의 이 세금을, 임대 사업의 소득을 파악해서 종국적으로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이 대목을 잡겠다 이러는데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8개월 전에 과연 이런 부작용을 몰랐다. 과연 우리 국토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이길 때 8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 그런 면에서 실망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이 신뢰 상실입니다. 일찍이 공자는 무신분립이라고 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특히 정치에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믿고 40만 명이 지금 임대주택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거기에 부작용이 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겠다 또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해도 믿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양측이 소년의 교훈, 이것을 국토부에서 되새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 기존의 임대사업자는 변화가 없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임대를 등록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제 혜택을 좀 줄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부동자금 1,100조 원입니다. 자, 우리나라 금리가 10개월째 동결이 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부동자금이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치인데요. 코스피에 넣기도 좀 못 믿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가상화폐에 흘러간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동자금이 1,100조가 넘었다라는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을 안일불자 움직일 동자 부동자금이 아닙니다. 이 부동자금은 하늘에 떠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둥둥 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동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 둥둥 떠 있어서 어디로 갈 줄 모른다 이런데 이를테면 은행의 예금도 요구불 예금이 있고 저축성 예금인데 저축성 예금은 어느 정도 장기간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이 산업자금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자금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이 예금이 지금 1,100조에 이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단기 부동성 자금이 늘어났느냐? 경제 주체들이 지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하기도 그렇고 이 어떤 산업 투자를 하기도 그렇고 물건을 사기도 그렇고 바로 이 1,100조가 돌아다니면서 조금 돈이 된다 싶으면 한꺼번에 몰려서 투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러는데 임대주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부동자금이 많다. 1,100조나 되는 이 부동자금이 많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부동자금은 산업화 자금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우리 정책의 방향, 이것은 부동자금 1,100조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투자원으로 돌릴 수 있느냐. 정시 활성화도
바로 이 부동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그 승패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부동자금 1,100조가 떠도니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세 번째 키워드 100일 대장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 국회가 100일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여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으로 청와대에 좀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요. 야당은 경제 노선 바꾸라라면서 압박을 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죠. 네, 오늘부터 국회가 사실상 시작이 되죠. 오늘 개회식을 합니다. 예. 정기 국회는 두 번째라고 그러지만 지난해는 정권 교체 직후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 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정기 국회가 문재인 정부 1년간의 치적에 대한 이 농공 행상까지 겹쳐지는 그런 면에서 국정감사도 굉장히 주목되고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가장 주목받는 정기 국회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지금 471조 정부안을 확정을 해놨는데요. 거의 10% 늘어나는 초대규모 슈퍼 팽창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과연 어떤 합의를 이룰지 굉장히 주목되고요. 또 1년간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과 그동안에는 과거 보수 정권 9년에 대한 평가만 했습니다만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드디어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이 신적폐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청와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란 아주 요사한 이름의 회의를 열었어요. 전원회의란 표현은 북한 조선 노동당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청와대에서 전원회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물론 뭐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 국회 100일 대장정을 앞두고 이 전원회의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아주 발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당으로 바뀌었단 말이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정부 여당에서는 당정청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다진 거죠. 결의의 내용은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률을 계속한다. 두 번째는 적폐청산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앞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이 매우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예, 정기국회 민생 법안, 예산안 심사 그리고 대정부 질문까지 여러 가지가 예정돼 있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가시죠. 자, 네 번째 키워드 SK의 딸들입니다. 아빠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 딸이 있습니다. 심지어 재벌가의 딸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SK 최태원 회장의 딸 최민정 씨인데요. 그동안 해군에 입대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중국 투자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요? 네, 최민정 양이 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 최민정 양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여사 사이에 태어난 둘째 딸이죠. 이 SK의 딸들은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도 가장 금수저 중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입니다. 그 어머니인 노소영 여사가 아기 낳을 때는 친정에 간다 해서 낳는 바람에 그 노소영 여사의 당시 친정이 서울 세종로 1번지 청와대였습니다. 그래서 저 두 딸은 이 출생지가 청와대 1번지예요. 청와대 1번지에 태어난 두 딸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요. 최윤정 양은 지난번에 결혼을 했죠. 지금 SK 바이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둘째 딸은 재벌 총수인데 자기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다시 중국의 회사로 가서 국제적인 M&A를 배우겠다 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히 군에 안 가도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군에 장교로 입대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죠.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 최민정 양은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 좀 헷갈립니다. 어려서부터 중국에 일찍 유학 가서 인민대학 부속 중학교를 쭉 졸업을 하고 베이징 대학 경영학과를 와서 한국의 학맥이 전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들어와서 한국의 재벌 딸로서 또 익혀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아무튼 SK가는 지금 노소영 여사와의 이혼 문제까지 걸려 있는데 이 딸들이 분전을 함으로써 SK 재벌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SK 딸들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가시죠.
자, 마지막 키워드는 운동선수 병역 면제입니다. 토요일 날 이 피말리는 축구 한일전을 끝으로 아시안게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수들 표정 보니까 금메달 딴 선수들, 특히나 남자 선수들 표정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던데 아무래도 뭐 체감적으로 병역 면제가 해결이 되니까,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런 점도 있겠죠? 예, 지난 주말에 정말 인도네시아 대첩에서 우리 축구가 사상 처음으로 붙은 일본과의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러운 대목이긴 한데요. 이를 바라보는, 이를 평가하는 외신들의 보도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예. 스포츠를 팔아먹은 장사치 한국인들, 이런 보도가 지금 대부분 주도적이거든요. 예. 이렇게 병역 면제라는 카드를 내걸어서 프로 선수까지 동원해가지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켰다, 이런 주장이에요. 특히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게 야구입니다. 야구는 지금 일본과 대만은 사회인 야구를 내놨는데 한국에서는 오로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 병역 면제 받지 못한 선수들로 주력을 이루어서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병역 면제라는 게 1973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면서 국민적 저항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스포츠로 좀 국민의 아픈 가슴을 만회해보자 해서 병역 면제 카드를 처음 만들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금메달 49개를 따면서 우리가 89명이 지금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세계적으로는 망신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체육회장도 좀 멋쩍었던지 병역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병역을 나라를 빚냈다 그러면 방탄소년단 BTC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병역 의무가 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 병역을 팔아먹는 제도,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차대한 국가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5가지였습니다. 김현미의 변심, 부동자금 1,100조 원, 100일 대장정, SK의 딸들, 운동선수 병역 면제까지 5가지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이었습니다.